자, 565번입니다.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여기 로그 2를 밑으로 x의 제곱이 돼 있고 여기는 8x 제곱이 돼 있죠. 자, 여기가 제곱이 돼 있는데 여기를 잘 보면 이 진수가 바로 곱으로 나타나 있죠. 얘를 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어떻게 반복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착각해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에 여기 제곱이 있고, 자, 이 항을 했을 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x 제곱이 있는데 여기 로그 2와 로그 2를 하나 띄준다. 이렇게 띄워준다. 이런 거 없죠. 그죠? 이런 거 없습니다. 야는 로그 2를 이 좌변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치환이에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진수 조건을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진수 조건을 해야 되지. 얘를 여러분들 먼저 진수가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의 합으로 표현해 놓을 수가 분리할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체크하면 안 되고 항상 주어진 상태에서 진수 조건을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진수가 x니까 그죠? x는 0보다 크다가 되고 여기는 진수가 뭐가 되나요? 8x 제곱이 되죠. 맞나요? 8x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양변을 8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x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얘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0이 아닌 모든 실수와 0보다 크다의 바로 and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진수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빠르게. 자, 그러면 이 구조를 보시면 요놈이 얘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로그 2를 밑으로는 8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는 x인데 여기 제곱이 떨어지면 절대값을 붙여야 되죠. 자, 그런데 진수 조건이 양수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죠. 맞습니까?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 이 전체가 괄호가 쳐져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자, 먼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이 전체의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뭐와 8과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있는데 이 제곱이 떨어지겠죠. 제곱이 떨어지면 요 놈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절대값이 되어야 되는데 x가 양수니까 절대값을 적어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는 이 전체의 마이너스니까 반드시 여기가 괄호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게 바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어요. 되겠죠? 그러면 로그 2를 밑으로 한 8은 2의 세제곱이 얘는 뭐가 똑같다? 3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로그 2를 밑으로 한 x가 반복 구조가 나와 있으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한 x를 뭐로? t로 치환을 하면 x의 범위가 없죠? 따라서 t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바로 2t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t에 대한 2차 부등식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네요.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3이고 마이너스 1이고 사이 범위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t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다시 t 자리에 누구를 로그 2를 밑으로 x를 대입해 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과 3인데 마이너스 2는 어떻게 표현한다? 로그 2를 밑으로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3은 어떻게 표현한다? 로그 2를 나타나는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미수가 2니까 뭐죠? 증가죠. 증가 함수가 되고 부동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기가 증가고 부동의 방향은 그대로가 되겠죠. 따라서 진수만 비교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x가 되고 여기는 2의 세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바로 알파가 되고 8이 바로 베타가 되겠죠. 그러므로 알파와 베타의 곱은 2분의 1과 8을 곱해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치환을 해서 푸는 문제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66번입니다. 자, 부등식이 지금 로그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이상일 때, 자, 정수 x의 개수가 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진수 조건부터 체크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로그 부등식은 진수 조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수가 x분의 4죠. 얘가 양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8분의 x죠. 얘가 양수예요. 사실 여기는 유리식이 되고, 맞죠? 여기는 유리식의 부등식이죠. 유리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유리식이고, 여기는 1차식입니다. 1차 부등식이 돼요. 하여간, 분자가 양수니까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x가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도, 자, 양변에 8을 곱하면 x는 양수가 되네요. 따라서 진수 조건은 x가 양수다. 이게 바로 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미수가 둘 다 2분의 1이죠. 어때요? 2분의 1이면 좀 불편하네요. 뭐 그냥 해도 되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로그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얘가 x분의 4가 되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가 여러분들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곱하기 뒤에 부분도 여러분들 로그 2분의 1이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8분의 x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와 여기 마이너스가 뭐가 된다?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부호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감소 함수보다는 사실 증가 함수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감소 함수 상태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도 될 거예요. 하여간 이 로그 두 개가 뭐 되어 있다? 곱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수가 뭐가 되어 있죠? B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자체를 로그의 차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얘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에서 바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곱하기죠. 다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에서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을 빼버리면 되겠죠. 항상 진수의 곱을 로그의 합으로, 진수의 b는 로그의 차로 고쳐주는 거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뭐가 되나요? 얘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2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되고 여기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에다가 마이너스 여기가 선생님이 잘못 적었죠. 여기가 지금 뭐가 되죠? 8이 되는 거죠. 3이 아니고 여기가 8이 되죠. 8. 맞습니까? 자, 그럼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떨어져서 3 로그 2를 밑으로 하면 1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고 싶습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반복으로 하니까 t로 놓고 치환을 하면 t는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2-t와 여기는 t-3이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사실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죠. 근데 우변이 0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다 여러분들 이 항에서 전개하고 정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이항합시다. 마이너스 t제곱을 이항하면 t제곱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리고 요렇게 곱하면 2t고 요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t가 되겠어. 5t가 되죠. 5t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t가 되겠습니다. 상수는 2하고 마이너스 3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죠. 마이너스 6을 이항하면 플러스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근데 모두 다 이항했죠. 따라서 여기는 0이 남으니까 바로 이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되나요? t-1, t-4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런 식을 전개하는 것도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과 바로 t는 사이 범위가 되어서 4가 되겠네요. 그러면 t 자리에 이제 뭐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 1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바로 1제곱이 될 것이고 우변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2는 뭐가 됩니까? 정가함수죠. 자, 정가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가 되겠죠. 따라서 진수만 비교하면 2의 1제곱 2가 되고 여기 진수는 x가 되면서 여기 진수는 2의 4제곱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바로 로그 부등식의 통계되잖아요. 이해하나요? 맞죠? 자, 그런데 진수 조건이 0보다 크죠. 그러면 요 1번과 요 2번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공통을 찾아주면 0보다 큰데 2와 16 사이니까 결론적으로 2에서 16 사이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럴 때 물어보는 것이 정수 x의 개수죠. 따라서 정수 x의 개수는 자, 개수는 어떻게 되는다고요? 항상 부등식일 때 어떻게 된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하나 더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4 더하기 1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정수는 몇 개가 된다? 1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먼저 진수 조건을 체크하시고 바로 진수의 b는 로그의 차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반복 구조니까 치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67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 해가 주어졌네요. 자, 이때 이 a라는 상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친절하게 로그 3을 밑으로 한 x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여러분 나와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진수 조건을 체크해 보면 진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진수가 x니까 x는 양수가 되겠네요.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로그 3을 밑으로 한 x를 t로 치환하면 이 t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1 플러스 t가 되고 뒤에 부분은 a-t가 되거든요. 그럼 사실 t는 문자고 a가 숫자가 되거든요. t에 대한 부등식이죠.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입니다. 그럼 가의 범위가 맞습니까? 아니죠. 요 t의 제곱이 음수잖아요. 따라서 t의 제곱을 양수로 바꾸어 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자, 요거를 1 플러스 t니까 t 플러스 1로 놓고 얘를 a-t를 t-a로 두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마이너스 t 플러스 a가 똑같겠죠. 맞습니까?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a가 되어서 뭐가 된다? 바로 0보다 작다로 바로 사이 범위가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사이 범위, 가의 범위는 항상 최고차 t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일 때 사이 범위, 가의 범위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가의 범위라고 하면 안 되고 사이 범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얘의 바로 해가 뭐가 된다고요? 3분의 1보다 크고 얼마? 9보다 작다고 했죠. 맞습니까? 얘의 범위가 3분의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고 했는데 사실 얘의 범위는 x의 범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범위를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x의 범위고 바로 t의 범위를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럼 사실 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자 만약에 if 만약에 첫 번째로 이 여기서는 근이 뭐가 됩니까? 근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서는 바로 a가 되니까 맞나요? 사이 범위일 때 만약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요수보다 크다면 그죠? 요 사이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t가 되겠죠. t가 바로 누구보다 a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근데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바로 a보다 크고 t는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도 체크해야 돼요. a가 만약 마이너스 1이라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 식은 똑같죠? 따라서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얘가 0보다 작죠. 근데 t 플러스 1 제곱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따라서 얘는 해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맞습니까? 얘를 보시면 사이 범위가 돼 있고 3분의 1과 9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t로 지금 바꾸었죠. 따라서 얘를 t에 관한 형태로 나타낸다면 바로 로그 3을 붙여주면 되겠죠. t니까 양변에 로그 3을 한번 적어봅시다. 로그 3을 취해주면 로그 3에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는 3분의 1이 되겠죠. 로그 3을 여러분들 취하면 여기는 로그 3의 x가 되고 여기는 로그 3의 9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바로 t가 됩니다. 얘가 바로 t가 되죠. t가 되고 이쪽 부분은 9가 3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 이쪽 부분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얘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인 게 마이너스 1 이런 구조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런 구조가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와 똑같습니까? 얘와 똑같은 거죠. 얘와 이 구조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의미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t로 바꾸었잖아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2차 부등식인데, 자, 그럼 사이 범위는 맞는데, 자, 여기에서의 근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서는 근은 a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가 있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사이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a보다는 크고,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사이 범위가 돼야 되죠. a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t 플러스 1의 제곱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따라서 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얘는 t에 대한 범위고 얘는 x에 대한 범위니까 얘를 t에 대한 범위로 바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양면에 로그 밑을 3을 바로 취해주면 얘가 이런 구조가 되어서
바로 t라는 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게 돼서 이 구조와 똑같은 구조가 되니까 바로 a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68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러브 5를 밑으로는 x가 지금 중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괄호가 아니고 가우스죠, 가우스. 가우스입니다. 또 가우스가 나왔죠, 그죠? 자, 가우스는 뭐죠? x보다 크지 않은 바로 작거나 같은 바로 최대 정수가 되는데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일 때 자, 많이 했죠, 이제. 자, n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 앞에까지 모든 실수들의 가우스는 바로 자기 왼쪽 게 된다 그랬죠. 따라서 가우스 x가 바로 n이라는 뜻은 l이라는 뜻은 바로 뭐로 말할 수 있다? 이 x의 범위는 n과 n 플러스 1 사이가 되는 거죠. 자, x는 n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되죠. 요 범위에 있는 모든 숫자들의 가우스는 바로 n이 되는 거죠. 이때 n은 바로 뭐가 된다? 여러분들 가우스 f는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정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풀 때는 어떻게 풀느냐? 일단은 진수 조건부터 해야 되겠죠. 자,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죠? 모두 다 진수가 x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얘는 로그 5를 밑으로 하면 x를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우스 전체를 치환해 버립시다. 가우스가 불편하니까. 얘를 t로 치환하면요. t는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정수가 돼야 됩니다. 정수. 맞습니까? 이 가우스 x니까 t는 정수가 돼야 돼요. 모든 정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되니까 2차 부등식이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사이번은 맞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는 사이번이가 됩니다. 그런데 가우스 로그 오르미터 x는 바로 정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t 값은 뭐가 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정수 누구죠? 0 또는 얼마? 1이 되는 거예요. 정수기 때문에. 따라서 가우스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가 얼마가 되고 바로 0이 될 수도 있고 가우스 5를 밑으로 하는 바로 x가 얼마가 될 수도 있다. 1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자체의 값이 0이 된다는 말은 맞죠? 이 자체의 값이 n이 된다는 말은 이 자체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요 자체 누가 되겠죠? 바로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는 얼마보다 가우스 값이 0이 되려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자체가 얼마가 돼야 돼요? 가우스 값이 1이 된다는 말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요 원리를 이용해서. 맞습니까? 요 자체의 가우스 값이 0이 된다는 말은 이 자체가 0 이상 1 미만이고 이 자체의 가우스 값이 1이란 말은 1 이상 2 미만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바로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가 0과 1 사이.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가 바로 1과 2 사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로그 부등식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1이 되고, 맞습니까? 여기는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가 되고, 여기는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5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5가 되고, 자, 여기는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가 되겠죠.
여기는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맞나요? 1이 바로 5의 1제곱이잖아요. 맞습니까? 0은 바로 뭡니까? 5의 0제곱 아닙니까? 0제곱. 따라서 얘가 5의 1제곱이 얘는 바로 5의 2제곱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5니까 바로 증가함수가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따라서 5의 0제곱 1이죠. 여기는 진수 x, 여기는 진수가 5의 1제곱 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5의 1제곱 5가 되고 바로 x가 되면서 여기는 5의 제곱 25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t가 0 또는 1,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두 개 바로 뭡니까? 바로 오와 개념이 되는 거예요. AND가 아니죠. 맞나요? t는 0 또는 1이니까 오와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오와를 취해주면 되겠습니까? 왜 오와 개념인지 AND 개념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t가 0이 되면서 반드시 1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따라서 t는 0이 되어도 되고 또는 1이 되어도 된다는 말이니까 오화가 되겠네요. 자, 오하면 여러분들 합집합 개념이죠. 1부터 5 사이인데 5가 여기 다시 들어가죠. 따라서 최종 정답은 1부터 합집합 개념이니까 바로 얼마까지 다 25까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X는 1 이상 25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두 개로 나누었다고 AND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 가우스를 값 자체를 뭐로 t로 치환하면 이 t가 정수가 되니까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t 값은 0과 1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주면 가우스 5의 x가 로그 5를 밑으로 x의 가우스 값이 0 또는 1이잖아요. 그럼 이 자체 로그 5를 밑으로 x가 0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이니까 다시 로그 부등식을 가지고 x의 범위를 찾아주면 합집합이죠. 5하기 때문에 자 1은 되고 5는 빠지지만 여기 5가 들어갔죠. 따라서 1부터 25 미만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가우스를 바로 t로 치환하면 얘는 모든 실수가 아니고 정수가 됐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569번입니다. 자, 미수의 x가 있고 지수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있죠. 자, 이처럼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맞죠?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나 바로 밑을 같게 못 만들어 줄 때는 바로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했죠. 자, 이럴 때 로그 어떤 로그를 취한다? 바로 지수에 바로 밑이 2가 되어 있으니까 양변에 바로 로그 밑을 2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바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진수 조건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진수 조건은 x니까 x가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로그 2를 취해보면 자, 좌변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데 자, x의 바로 로그 2를 밑으로는 x제곱이 되겠죠. 자, 우변도 로그 2를 취하니까 바로 8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주의할 거, 요 2가 바로 증가 함수가 되겠죠. 바로 미수가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로그 미철 2분의 1을 취하면요. 2분의 1을 취하면 이 부등식의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바뀐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밑이 2니까 바로 1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로그 2를 밑으로 하면 x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얘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에다가 곱하기
로그 2를 밑으로 x가 같죠? 따라서 이 전체가 제곱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진수의 곱이니까 바로 로그의 합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제곱이 떨어져도 되겠나요? 떨어져도 되겠나요? x가 양수죠. 따라서 절대값이 뭐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표현해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 2를 밑으로 x가 반복 구조죠. 따라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를 t로 치환하면 t는 바로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제곱이 되고, 자, 여기 2t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t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자체는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3이죠. 따라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겠네요. 사이법이죠.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t는 3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t를 자리 바꿔주면 되겠죠. t를 다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로 바꿔주면 이쪽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3은 어떻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2니까, 미수가 2니까 정가 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바로 그대로 가면 되겠죠. 따라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 되고, 자, x가 되면서 여기는 2의 세제곱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바로 x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어보는 것은 누굽니까? 정수 x죠. 정수 x이기 때문에 바로 2분의 1보다 큰 정수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된다? 7까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개수는 1부터 7까지니까 바로 개수는 7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도 사실 여러분들 1 이상 7 이하니까 7에서 1을 빼고 맞죠? 이상 이하니까 다시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7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는 이 지수에 있는 미수와 똑같은 로그를 취하는데, 자, 정가함수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고, 만약에 2분의 1을 취했다면 얘가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주의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570번입니다.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양의 정수 x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단 로그 2의 값과 로그 3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이 값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찾아달라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지수 부등식이죠. 자, 미수 2와 3을 같게 만들어 줄 수가 없죠. 이럴 때 여러분들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되겠네요. 자, 이때 양변에 바로 로그 얼마를 취할까요? 바로 가장 간단한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 되겠죠. 상용 로그를 취한다. 따라서 상용 로그는 바로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로그 맞죠? 위에 바로 x 플러스 1제곱이 떨어지면 되겠죠. x 플러스 1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갈로가 치면서 뭐가 된다? 곱하기 형태로 되는 거죠. 자,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마찬가지로 로그 3인데 바로 지수가 x-1제곱이 떨어지면 되겠죠. 따라서 x-1이 아니고 다시 곱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로를 쳐줘야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사실 이 로그 2는 0.3010이고 로그 3은 0.477이잖아요. 이것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반드시 암기해 두라고 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사실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푼다? x는 x끼리 모으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모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뭐 분배 법칙을 이렇게 로그 2로 분배 법칙을 로그 3으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면 되겠네요. 잖아요. 그럼 여기는 x 곱하기 로그 2고 여기 x 곱하기 로그 3이니까 로그 2보다는 로그 3이 크죠. 따라서 x 곱하기 2를 이항해버리면 이쪽 부분이 x 곱하기 로그 3이니까 x로 묶여지죠. 똑같이 x가 있으니까. 그러면 로그 3이 되고 여기 있는 로그 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x 로그 2니까 바로 로그 2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옮겨갔으니까 부동호 방향을 바꾸어 줘야 되겠죠. 그럼 좌변은 누가 남습니까? 로그 2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 3이 이항하면 플러스 로그 3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양변을 뭐로 나누어줘야 되나요? x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가 바로 x의 계수가 되는 거죠. 근데 로그 3이 더 크니까 얘가 양수예요.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죠. 따라서 양변을 이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로 나누어 주는데 얘가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고 여기는 로그 2 플러스 로그 3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상용로그를 취해준다고 했지만 가장 편한 게 상용로그인데 상용로그는 안 취해줘도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다 상용로그를 취해주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리고 조건에 로그 2와 로그 3이 상용로그 값이 주어졌으니까 상용로그를 취해주는 게 맞겠죠. 그럼 사실 얘를 정확하게 계산해 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수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아랫부분은 누구? 로그 3에서 로그 2를 빼면 되겠네요. 로그 3이 얼마예요? 0.4771이고 여기에서 로그 2가 얼마예요? 0.3010을 빼달라는 말이겠네요. 1에서 0을 빼면 1이고 7에서 1을 빼면 6이죠. 맞습니까? 7에서 0을 빼면 7이 되고 4에서 3은 1을 더해서 0. 분모는 0.176이 되겠습니다. 자, 분자는 로그 2와 로그 3을 이번에는 뭐 해달라? 더해달라고 하네요. 그죠? 이번에는 더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1이 되고 7 더하기 2는 8이 되고 7 더하기 0은 7이 되고 4 더하기 3은 7이 되어서 0.778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양의 점수 X값인가요? 결론적으로 자연수가 되겠죠. 사실 얘를 또 나누어 봐야 되겠네요. 그 분모도 1000배, 분자도 1000배를 하면 7781 나누기 바로 7781 나누기 얼마를 하면 된다? 1761을 하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약 몇 번 들어가나요? 여러분들. 이 사실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정도 들어가겠나요? 4, 1은 4, 4, 6이 24, 4, 7이 28이니까 30이 되면 7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7이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7이 되니까 나머지가 1761보다 작죠. 4점이 되고 여기 붙으면 여기 어떤 수가 더 붙겠죠. 그럼 소수점을 첫 번째 자리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결론적으로 4점 무식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되겠나요?
자, 그런데 양의 정수죠. x는 자연수 x를 구해달라는 말이겠죠. 자연수 x는 바로 4점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는 바로 1, 2, 3, 4까지도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 4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4개의 바로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 2, 3, 4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10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요. 삼경 로그를 취하면 이게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1차 부등식이 된다는 거죠. 1차 부등식은 항상 좌변의 x, 우변의 상수꼴로 나타나 준 다음에 a가 여러분들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동 방향만 바뀌겠죠. 그죠? 따라서 항상 좌변의 x, 우변의 상수 이렇게 놓아서 바로 x 개수로 나누고 주는데 a가 양수면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죠. a가 음수면 부동호 방향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a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a가 0일 때는 b의 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b도 0일 수가 있죠. b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0x가 0보다 크다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해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a가 0인데 b가 양수면 어떻게 됩니까? 0x 곱하기 여기가 양수가 돼버리면 얘도 해가 없죠. 0x는 0이 0과 x를 곱하기 0이니까 0은 양수보다 클 수가 없죠. 근데 b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0 곱하기 x가 음수가 되니까 0 곱하기 x는 음수 0이 되죠. 0은 음수보다 항상 크죠. 따라서 이때가 바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외우지 말고 숫자를 넣어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71번입니다. 자, 지수 부분의 로그겠습니까?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로그를 취할 때 일단 진수 조건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진수 조건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x는 양수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양변에 보세요. 양변에 로그 2분의 1을 취해야 됩니다. 자, 양변에 로그 2분의 1을 취하면 자, 좌변에는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바로 x의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가 될 것이고 우변은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4의 x 세제곱이 되겠죠. 아닙니다. 뭐가 아니죠? 이 부등호 방향이 뭐 해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왜? 얘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잘 안 하고요. 이런 데서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실수하게 되죠. 따라서 이 식을 보세요. x고 얘가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그냥 4의 x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 지수를 형태를 미수를 2를 만들어 줬는 거죠. 일부러. 감소함수면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다음에 양변에 뭐를 취하자? 바로 로그 미수를 2를 취하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 좌변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데 자, x에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되겠죠. 그리고 크다가 되고 여기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데 4의 x 세제곱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수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이 x가
바로 어디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어떤 구조입니까? 얘는 4x 세제곱이니까 로그 2를 밑으로는 4에다가 플러스 자 로그 2를 밑으로는 x 세제곱은 떨어져도 되죠. 절대값으로 바뀔 일이 없죠. 항상 x 세제곱은 양수니까 그죠?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죠? 맞죠? 진수 조건에 의해서 되겠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떨어져 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x에다가 얘를 곱하니까 다시 곱해주면 요 전체가 요 자체가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가 불편합니까? 그럼 요 마이너스 전체를 이항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로그 2를 밑으로 한 x 전체의 제곱이 이항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3 로그 2를 밑으로 한 x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되나요? 바로 4가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2가 되면서 얘가 이항했으니까 부동 방향이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작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자체를 풀어주면 되니까 그냥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를 뭐로 t로 치환하면 t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고 t 플러스 2,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t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t 값을 되돌려주면 되죠. 자, t는 뭐가 t입니까? 바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는 바로 여기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여기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2가 바로 뭡니까? 정가함수가 되죠.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수가 x가 되고 여기 진수는 2분의 1이 되겠죠. 로그 2, 로그 2, 로그 2를 없애버립니다. 진수만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따라서 얘가 4분의 1이 알파고 2분의 1이 베타입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것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곱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나비 넥타이 할 수 있나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니까 알파가 약분돼 버리면 베타분의 1이 되겠네요.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베타면 베타가 약분이 되면 바로 얘는 알파분의 1로 적어도 되겠죠. 그럼 굳이 합곱을 필요 없고 바로 각각 알파와 베타의 바로 역수값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베타분의 1은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베타분의 1은 역수니까 2가 되겠고 알파분의 1은 알파가 4분의 1이니까 알파분의 1은 4가 역수가 4가 되겠죠. 따라서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개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보세요. 4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1은 4분의 2니까 4분의 3이 되죠. 알파와 베타를 곱해버리면 4분의 1과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8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곱이 얼마 되죠? 곱이 8분의 1이 되고 합이 얼마? 4분의 3이 되죠. 그럼 분모 분자의 얼마를 4와 8이니까 8을 곱해보세요. 8을 곱해보면 8과 8이 약분되면서 분모는 1이 되고 4와 8이 약분되면 2가 되니까 분자는 3이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합곱을 구하는 것보다는 좀 센스 있게 바로 나비를 타이로 여러분들 나누어 주면 바로 알파와 베타의 바로 뭐
역수의 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수의 로그가 있으니까 양변의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한 걸 취하면 반드시 부동호 방향이 뭐가 돼야 된다? 바뀌어줘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는데, 자, 그런 미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 증가 함수를 여러분들 로그를 취해주기 위해서 요 2분의 1을 2에 마이너스 1적으로 마이너스를 빼버려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얘를 옮겨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실수하지 마시고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